이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테이블 만들었는데 이런 테이블들이 사원 테이블은 이렇게 만들고 또 뭐 다른 테이블은 어떻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 때 테이블을 아무렇게나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테이블을 만드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 만드는 규칙을 잘 알고 테이블을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거, 그게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입니다. 이 이론을 잘 모르면은 테이블 자체가 엉망으로 만들어져서 시스템이 되게 나빠집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먼저 기본 키와 외래 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기본 키를 이제 여기는 책에 이렇게 나와갖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우리 책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림 여기 보면 책에 뭐 그림 1.8 이렇게 돼 있죠. 그 책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책에 기본 키랑 외래 키, 기본 키와 외래 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 뭐 기본 키, 외래 키 이런 말을 잘 안 쓰고요. 원래 원어로 이게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와 포린 키 그렇게 이제 부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스튜던트 테이블에 이렇게 2003-001부터 2003-005까지 학생이 5명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03-002가 박선하가 국문학과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만약에 2004-002 박선하 영문학 해갖고 데이터를 또 집어넣어요. 그러면 2003-002가 2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박선하 있고 하나는 국문과 또 한 줄은 영문학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문제가 뭐죠? 박선하가 국문학과인지 영문학과인지 어떻게 맞는 데이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학번이 같은 사람이 지금 2개가 들어가 있게 되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튜던트 아이디 약자로 SID라고 쓴 거죠. 프라이머리 키를 SID로 딱 지정해버리면은 한번 프라이머리 키 값이 그래서 2003-002가 들어가면은 2003-001을 또 넣을 수가 없어요. 또 넣을 때 에러가 난다는 거죠. 아까 여기서 프라이머리 키를 env id로 지정을 했잖아요. 여기서 프라이머리 키 env id. 그러면 보세요. 지금 1001-4부터 1001부터 4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쭉 넣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1001을 또 넣어요. 홍성기를. 그리고 뭐 여기를 뭐라고 해볼까요? 뭐 급여 350 이런 식으로 넣으면 duplicate entry 1001 for key primary 이렇게, 이게 중복이란 뜻이잖아요. 1001이 중복된다 프라이머리 키에. 그래서 입력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를 만약에 여기가 1001이 아니고 1005로 넣으면은 들어가겠죠.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니까. 그쵸? 1005 뭐 다시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1006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데이터는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가 1002다 그럼 1002가 이미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env id가 프라이머리 키로 걸려있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키로 걸려있으면 중복이 안 되게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키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기본 키로 딱 지정을 해 놓으면은 중복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 기본 키에도 이제 이렇게 컬럼 하나로만 되어 있는 기본 키가 있고 또 컬럼 여러 개로 된 기본 키가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요 스튜던트 클럽 테이블인데 얘는 학생의 동아리 가입 현황에 대한 테이블이죠. 학생의 동아리 가입 현황. 여기서 보시면 이 학교는 한 학생의 동아리를 여러 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001 영어회화반, 2003-001 낚시회. 얘는 지금 클럽 프레지던트는 동아리 회장이에요. 보면은 2053-001은 영어회화반도 있고 낚시회도 있잖아요. 그리고 2053-002는 영어회화반, 003 한문강도, 004는 해커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학생이 지금 동아리 2개 가입한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SID 하나만 프라이머리 키를 할 수가 없죠. 얘는 학생 테이블이 아니고 학생의 동아리 가입 테이블이잖아요. 그리고 한 학생의 동아리 여러 개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학생과 동아리랑 합쳐갖고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컴포짓 키라고 합니다. 컴포짓 프라이머리 키, 복합 키가 되는 거죠. 이것도 2003-001 영어회화반 이거 두 개가 이제 컴포짓 키면은 중복이 이 두 개가 동시에 중복되는 건 안 들어가게 됩니다. 2003-001 영어회화반인데 2003-001 영어회화반이 여기 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2003-001 영어회화반은 한 개만 있는 겁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복합키입니다. 다음 이제 포린 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어떤 컬럼이 다른 테이블의 기본 키일 경우, 그러니까 지금 여기 DPTI라고 우리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부서 번호거든요. 그 부서 테이블이 또 있겠죠. 그래서 부서 테이블에 뭐 100번 영업부 버짓 예산이죠. 예산은 뭐 10만, K니까 1000이니까 이게 10만이죠. 10만 달러. 관리부의 예산은 30만 달러. 300번은 구매부고 22만 달러. 400번 생산은 50만 달러.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컬럼이 지금 부서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예요. 그런데 DPT 아이디를 지금 사원 테이블에서 이게 이 사원이 어떤 부서이냐 나를 나타낼 때 여기 이렇게 DPT 아이디를 쓰는데 이 DPT 아이디가 DPT 테이블의 DPT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포린 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100번, 200번, 300번, 400번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500번은 들어올 수가 없겠죠. 왜냐면 500번이라는 부서는 없잖아요. 이거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부서 테이블을 만듭니다. create DPT 캐릭터 3 그리고 dname 프라이머리 키는 dptid 이렇게 했습니다. 가로가 빠졌네요. 이렇게 됩니다. dptid 데이터를 넣어보겠습니다. insert into dpt dname 영업부 관리부 구매부 22만 생산부 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부서가 100, 200, 300, 400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DEPT ID 값이 여기다 뭐 500, 600, 700 넣으면은 지금은 뭘 넣어도 다 들어가요. 그런데 포린 키를 만든다는 거는 이 DEPT ID가 DEPT 테이블의 DEPT ID를 참조한다고 그 DEPT 엠프 테이블을 선언하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alter 테이블 엠프 add foreign key. 이거는 foreign key를 지금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alter 테이블이고, 처음에 create 테이블 하고 만들 때는 뭐 add 없이 콤마 foreign key 이렇게 지정하면 되겠죠. add foreign key DEPT ID. 그렇죠? references DEPT의 DEPT ID. 이게 가로가 없는 거죠.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DEPT ID에 뭘 붙어 있죠? 여기에 지금 뭐 키가 붙었다는 건데, 더 정확히 foreign 키를 보려면 show create 테이블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프라이머리 키는 엠프 아이디고, 이 키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은 우리 다음에 인덱스 배울 때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constraint에 foreign 키가 붙어 있죠. 이 foreign 키가 일종의 constraint, 이게 제약사항이라는 뜻이에요. foreign key DEPT ID references DEPT 테이블의 DEPT ID 이렇게 딱 선언을 해 놓잖아요. 그럼 이제 이 foreign 키가 없을 때는 엠프 테이블하고 DEPT 테이블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각자 별도의 테이블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foreign 키를 줌으로써 비로소 엠프 테이블하고 DEPT 테이블하고 관계가 생기는 거죠. 사원 테이블과 부서 테이블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DEPT ID가 DEPT 테이블의 DEPT ID를 참조한다. 이렇게 했으면은,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 테이블 두 개가 있는데, 데이터를 한번 1007번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하는데, 지금 DEPT ID가 이렇게 100, 200, 300, 400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인서트 한 게 있을 거예요. 예. 이거 보면 예를 들면 뭐 1007번을 추가하는데 이 부서가 400번이다. 잘 들어갔죠. 400번으로. 그런데 지금 부서가 100, 300, 400밖에 없는데 부서를 만약 500번으로 추가를 한다. 그럼 여기 1008번에 부서는 500번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에러가 나냐면은 cannot add or update child row of foreign key constraint fields. 이렇게 foreign key constraint fields 이 단어가 뜨면은 결국은 이게 이 참조하는 테이블을 얘를 참조할 때 얘가 부모 테이블이거든요. 부모 테이블에 없는 프라이머리 키를 여기서 지금 넣으려고 할 때, 이럴 때 페일이 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500번을 넣는데 500번이라는 부서는 없잖아요. 그쵸? 없는 부서로 데이터를 넣으려고 그러면 에러가 난다는 거죠. 그건 이 foreign 키가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foreign 키가 걸려있기 때문에 500번이 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foreign 키를 제거해 버리면 그냥 500번도 들어가겠죠. 두 테이블의 관련성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constraint 에라 foreign key constraint fail 이렇게 나면은 foreign 키가 안 맞아서 안 들어가는 거다. 이런 에러 자주 뜨니까 요거 보면은 항상 이 문제라는 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여기서 다시 보면은 어떤 컬럼이 다른 테이블의 기본 키일 경우, 그러니까 엠프 테이블의 DEPT ID는 DEPT 테이블의 DEPT ID, 그러니까 지금 이 컬럼이 지금 다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잖아요. 그럴 때 얘를 foreign 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env 테이블의 foreign 키가 이거고, 얘가 dp 테이블의 dpt 아이디는 프라이머리 키고, 그렇게 됩니다. 요거 이제 가장 프라이머리 키라는 기본 이제 foreign 키는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제 먼저 나간 거고요. 이제부터 정보 시스템 구축과 DB 설계에 대해서 또 자세히 한번 하겠습니다. 정보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냥 뭐 정보라는 게 IT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뭐 만드는 것들 다 통칭해서 모든 걸 다 정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뭐 이클래스, 뭐 페이스북, 네이버, 뭐 카카오 그런 거 다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 정보 시스템의 구축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업무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이 업무라는 거는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걸 분석을 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데이터 모델링부터 시작해요. 데이터 모델링, 이 데이터 모델링을 다른 말로 논리적 DB 설계라고 하고, 데이터 모델링이 끝나면은 물리적 DB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DB 설계까지 끝나면 DB 구축을 하죠. 그럼 설계할 때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고요. 이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는 DB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프로그램 개발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나 자바로 뭘 만든다, 그런 것들은 먼저 다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개발을 하는 건데,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DB 설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를 만든다,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을 만든다, 인스타그램에서 사진 올리고 뭐 페이스북에서 사진하고 글 올리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으로 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하는 거를 하는 게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DB가 없는 상태에서는 개발이 안 되죠. 데이터를 어디다 넣고 뺄지를 정해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개발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먼저 데이터베이스부터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개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DB를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어떤 프로젝트나 뭐 어떤 내가 뭔가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부터 시작부터 걸린다라는 거죠. 시작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죠. 모든 정보 시스템의 시작은 DB 설계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DB 설계의 시작은 업무 분석이다. 이건 정확히는 업무 분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그냥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그렇죠? 또 뭐 다른 말로는 기능 요구사항 분석, 기능 분석, 똑같은 말입니다. 업무 분석, 기능 분석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넣을지, 어떠한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서 할지를 먼저 그거를 정하고, 그 다음에 DB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C나 자바나 뭐 파이썬이나 그런 걸로 개발이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카카오톡도 휴대폰에 다 DB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를 담아놓을 DB. 그래서 몇 시에 누가 어떤 문자를, 뭐 어떤 대화방에서 어떤 문자를 보냈다라는 거를 다 기록을 해놓는다라는 거죠. 그 DB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DB를 다 설계를 하고 나야지 비로소 프로그램으로 카카오톡이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DB가 있어야지, 그쵸? 그래야지 문자를 어디다 저장하고 어디서 꺼낼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 DB 설계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데이터 모델링, 첫 번째 논리적 모델링이죠. 논리적 DB 설계를 하고 나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요. 사원 정보, 주문서, 주문 내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 이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방법, 또 물리적 DB 설계를 하는 방법, 이거를 배우는 게 지금 우리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겁니다. 테이블을 막 만드는 게 아니고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룰에 따라서.
그걸 배우는 게 이번 학기에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런 걸 논리적 모델링에서 엔티티라고 그러거든요. 요 엔티티가 결국은 물리적 DB 설계에 들어가면 여기 테이블이 돼요. 엔티티랑 테이블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엔티티와 관계도 이게 엔티티 릴레이션식 다이어그램, 그래서 ERD라고 부릅니다. 약자로. 이 그림이 ERD예요. 뭐랑 비슷하냐면은 우리 드라마 하면은 우리 부부의 세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오는 게 등장인물 소개예요. 그러면서 인물 관계도가 나오죠. 그래서 뭐 주인공이 여기 있는데 뭐 지선우랑 이태호는 이혼 관계고, 여기는 조력 관계, 여기 선후배 관계, 여기는 대립 관계, 뭐 동료 관계, 뭐 부부 관계, 뭐 서로 연정 관계, 뭐 적대 관계, 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이렇게 먼저 드라마를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 뭐 소설 쓰는 거 다 똑같아요. 먼저 등장 인물들을 정하고 그 등장 인물들과의 관계, 이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시나리오를 써가는 거죠. 시나리오를 다 쓴 다음에 알고 보니까 관계가 이렇다가 아니에요. 애초부터 이 드라마를 처음 만들 때부터 등장인물 정해놓고 관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장인물 없이 어떻게 시나리오를 쓰겠어요. 이게 데이터베이스 설계랑 똑같은 거예요.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 먼저 엔티티를 만들고 관계를 정하는 거랑 드라마를 만들 때 먼저 등장인물을 만들고 이렇게 관계를 정하는 거 똑같죠. 이게 ERD예요. 서로 이 엔티티 간의 배우들 간의 관계도 이거랑 만들고 나면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뭐 1대1 관계, 1대_n 관계, 뭐 드라마도 보면은 다 1대1 관계도 있지만 뭐 삼각관계, 사각관계 많잖아요. 그리고 m_n 관계도 있죠. 뭐 A도 애인이 두 명인데 그 B 뭐 그 상대도 또 다른 애인이 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그런 게 ERD입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설계 상세 과정을 보시면 먼저 업무 분석을 하고요. 이게 다른 말로 뭐 정확히 똑같지는 않은데 그냥 기능 요구사항 분석,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어떤 기능들이 들어갈 것인가를 먼저 분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논리적 DB 설계, 물리적 DB 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는 전반부에는 논리적 DB 설계를 할 거고요. 논리적 DB 설계를 한다는 것은 이런 ERD를 그리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그 ERD를 바탕으로 물리적 DB 설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리얼 월드고 여기가 컴퓨터 월드예요. 이건 실제 컴퓨터를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지금 이게 도서관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실생활에서 어떡하냐? 사람이 도서관에 가잖아요. 그럼 도서관에서 삼국지 대여해 주세요 해서 책을 빌립니다. 빌려서 옵니다. 그럴 때 뭐 예를 들어 요구사항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뭐 고객이 있다. 도서관에는 고객이 여러 명 올 수 있다. 뭐 고객이 책을 한 번에 여러 권을 빌릴 수 있다. 또는 뭐 책을 한 권만 빌릴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실제 이 시스템을 쓰는 사람들의 행태를 분석하는 거. 그쵸? 그리고 이 도서관에서 필요한 기능을 정의하는 거. 그게 요구사항 분석입니다. 그래서 고객 엔티티, 대여 엔티티, 도서 엔티티, 이런 식으로 엔티티를 정하고 관계를 정하고 이제 실제 개발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행해지는 거를 시스템으로 구축할 때 이렇게 구축되는 거,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결국 배우는 겁니다. 이게 막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만드는 다 규칙이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에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엔티티 관계 속성.
엔티티의 관계를 그린 게 엔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이잖아요.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게 결국 ERD를 그리는 거거든요. 엔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을.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은 세 가지가 엔티티랑 릴레이션십이고, 그리고 속성이 있습니다. 애트리뷰트. 애트리뷰트는 뭐 이 안에 들어가는데 보겠습니다. 엔티티라는 건 이렇게 사원 정보, 부서 정보 이런 걸 엔티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4번 이름, 주민등록번, 생년월일 이런 게 속성이에요. 이게 부서, 부서명, 뭐 부서 코드, 부서명, 매출액, 매출 순위 이런 게 그 속성이고, 요 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 요게 관계입니다. 그래서 엔티티 속성 관계, 이게 데이터 모델링의 3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아까 여기서 이제 논리적 DB 설계를 하고 물리적 DB 설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논리적 DB 설계를 하는 게 ERD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ERD를 바탕으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그 ERD를 구현하는 게 물리적 DB 설계인데, 보시면은 요 모델링 용어, 얘가 논리적 DB 설계를 만들 때 쓰는 용어인 거예요. 이게 논리적. 그리고 이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물리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이건데, 이게 결국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티티,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엔티티라고 부르는데, 그게 결국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테이블이 되는 거고요. 속성, 애트리뷰트라고 부르는 게 결국 컬럼이 되는 거고, 여기 열입니다. 그리고 모델링에서는 인스턴스 또는 뭐 튜플 그렇게도 부르는데, 이게 여기 튜플 여기 있네요. 이게 로우입니다. 로우. 이게 데이터 한 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 식별자는 이게 아이덴티파이어가 식별자잖아요. 그래서 ID라는 것이 아이덴티파이어 약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 식별자를 프라이머리 아이덴티파이어, 외래 식별자를 foreign 아이덴티파이어 그렇게 부르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이거를 프라이머리 키, foreign 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앞으로 수업하면서 이 데이터베이스 용어랑 모델링 용어랑 좀 혼용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엔티티라고 말하는 거나 테이블이라고 말하는 거나 결국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트리뷰트, 속성이라고 말하는 거나 컬럼이랑 똑같은 거다. 그리고 뭐 인스턴스, 튜플 이런 단어는 잘 안 쓸 겁니다. 그냥 행, 로 또는 데이터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뭐 식별자란 이런 단어보다는 주로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이렇게 쓰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 세 가지 개념이 엔티티, 관계, 속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엔티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엔티티란 업무의 관심 대상이 되는 정보를 갖고 있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는 유형, 무형의 사물이나 객체. 그러니까 정보를 갖고 있는 객체가 결국은 엔티티예요.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그랬잖아요. 엔티티가 테이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테이블은 쭉 1열, 2열, 3열 해갖고 쭉 데이터가 들어가잖아요. 어떤 목록 형태로 표시되는 거, 그게 엔티티예요. 그래서 뭐 고객, 사원 정보, 부서, 제품 이런 게 엔티티라고 되어 있어요. 주문서, 성적표, 입고전표, 금전 출납부, 생산계획, 공정 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수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178페이지 연수 문제 1번을 보면은 1번하고 2번 풀어볼게요. 1번, 다음의 업무 설명을 보고 엔티티를 도출하시오. 인터넷 서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 서점을 만들려고 해요. 이게 정보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두 줄이 이제 아주 심플한 업무 분석인 거예요. 책과 음반을 판매한다. 회원 가입을 한 회원만 책을 주문할 수 있다. 엔티티는 뭘까요? 지금 요 책, 음반, 회원, 주문 요게 엔티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회원 가입을 사람들이 쭉 하면 회원 목록이 쭉 생기잖아요. 그쵸? 회원 목록이 있어요. 회원 테이블이 있는 거죠. 엔티티. 그리고 책도 엄청 많이 있겠죠. 음반도 많이 있고. 결국은 책과 음반하고 회원이 있는데, 책이나 음반하고 회원하고는 서로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죠. 없는데 관계가 뭘로 생겨요? 회원이 책을 주문함으로써 비로소 회원과 책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주문을 우리가 뭐 내 정보 그런 데 들어가면 과거 주문 목록 쫙 나오잖아요. 그럼 그 시스템은 나의 주문 목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 사람의 주문 목록이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엔티티입니다. 회원이 책을 주문한다. 그럼 회원 책 주문. 그렇게 세 개가 엔티티가 되는 거예요. 연습 문제 2번 볼게요. 다음의 업무 설명을 보고 엔티티를 도출하시오. 학교의 동아리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결국은 학생의 동아리에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생 동아리 가입. 이 세 개가 엔티티입니다. 학생들이 있고 동아리들이 있고, 학생과 동아리는 사실 아무 관련이 없죠. 그런데 학생이 동아리에 가입을 하면서 관계가 생기는 거죠. 이게 학생이 동아리에 가입하는 거랑 회원이 책을 주문하는 거랑은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그 입장에서는 동일한 설계입니다. 회원이 책을 주문한다. 그럼 주문은 어떤 회원이 어떤 책을 주문했는지가 있는 거고, 그쵸? 학생이 동아리에 가입할 때 이 가입 테이블은 뭐예요? 어떤 학생이 어떤 동아리에 가입했냐, 그거죠. 동아리는 동아리 회장과 지도교수가 있다. 동아리 회장하고 지도교수는 뭐예요? 얘는 속성이죠. 그냥 동아리의 속성. 그쵸? 동아리에는 학술, 종교, 봉사, 레포츠, 기타로 분류한다. 그럼 동아리에는 분류라는 속성이 있고요. 학술, 종교, 봉사, 레포츠, 기타는 뭐예요? 얘는 분류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죠. 그냥. 그쵸? 그래서 동아리는 분류라는 컬럼이 있는 거예요. 분류. 요 안에 데이터가 되는 거. 또 동아리에는 동아리방이라는 속성이 있겠죠. 그래서 동아리는 동아리 회장, 지도교수, 분류, 동아리방, 이 몇 호냐, 그런 게 속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 동아리 가입, 이 자체가 엔티티가 되는 것이고요. 데이터 모델링의 3요소가 엔티티 관계 속성이라고 그랬죠. 이번에 속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속성이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회원이다. 그럼 회원 번호, 뭐 이름, 성별, 주소, 생일, 연락처, 뭐 이 회원에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뭐 몸무게, 키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을 건데, 우리가 내가 만약에 인터넷 뭐 서점을 만든다 할 때 인터넷 서점에서 이 회원의 모든 속성을 다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인터넷 서점의 회원의 키나 몸무게 같은 걸 알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 서점에서는 또 너무 많이 회원 정보를 받으면은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또 그런데 어느 정도는 또 회원 정보가 좀 개인 정보를 받아야지 타겟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나이대, 뭐 어떤 연령대, 성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책을 좋아하더라, 또는 뭐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책을 좋아하더라, 직업이 어떤 사람인 거는 어떤 책을 좋아하더라,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서점에서 분석이 돼야지 그 사람한테 광고를 보낼 때 타겟팅해서 광고를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정보를 받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회원의 모든 속성을, 모든 특징을 다 속성화 시키는 게 아니고, 이 회원에서 이 시스템에서 필요한 것만 골라서 이제 관리 대상이라고 그러죠. 그 선별해서 속성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는 회원번호, 이름, 주소, 연락처 요 4개만 속성으로 하기로 하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뭐 성별이나 뭐 생일 그런 것들은 시스템에서 컬럼으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회원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많은데,
회원 엔티티에서는 이 속성을 이렇게만 정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현실 세계의 정보 항목 중 업무에서 관심이 있는 정보 항목만을 속성으로 취한다. 그게 애트리뷰트가 되겠습니다. 속성이란 엔티티의 속성은 나중에 테이블의 컬럼에 대응된다. 이게 지금 엔티티 다이어그램이거든요. 다이어그램에서 제일 이렇게 줄치고 제일 위에 있는 게 여기 엔티티 이름이에요. 요 밑에 있는 게 속성이고요. 회원번호, 이름, 주소, 연락처 이런 속성이 있는데 이걸 나중에 테이블로 만들면은 이게 이제 논리적 데이터 설계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쵸? 나중에 테이블로 만들면은 멤버란 테이블에 멤버 아이디, 회원번호는 멤버 아이디, 그리고 이름은 name, 주소는 address, 연락처는 tel, 이런 식으로 컬럼이 정의가 될 거고, 나중에 이 안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갈 거라는 거죠. 이게 컬럼 정의. 그러니까 이렇게 요 ERD에서는 데이터 모델링에서는 이 실제로 들어가는 데이터 값은 ERD에 나타내지 않습니다. 요 ERD에는 요 컬럼 목록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컬럼만. 그쵸? 실제로 이 회원 엔티티의 회원번호, 이름, 주소, 연락처에 어떤 회원이 들어갈지는 이거는 이제 시스템을 다 만들고 나면, 테이블 이렇게 만들어서 오픈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회원 가입하는 사람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정확히 뭐가 들어갈지는 뭐 모를 수도 있고 미리 알 수도 있고, 그쵸? 아무튼 이 데이터들은 미리 테이블 만들어 놓으면 시스템 오픈할 때 빈 테이블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미리 세팅하는 경우도 있죠. 회원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빈 엔티티가 될 거고, 뭐 서점이면 책 같은 것들은 미리 테이블에다 데이터를 다 넣어놔야 되겠죠. 그래야지 회원 가입한 다음에 책을 살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티티의 속성은 나중에 테이블의 컬럼에 대응된다. 속성하고 컬럼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아까 여기서 했죠? 그쵸? attribute랑 컬럼은 똑같은 뜻이다.